20년 전 당신이 버린 여자가 바로 나예요. 지훈이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이 저를 버리고 떠난 후에 태어났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성공한 대기업 회장이 버린 첫사랑과 숨겨진 아들. 20년 후 청소부로 나타난 그녀의 충격적 복수가 시작됩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무릎 꿇게 된 한 남자의 몰락과 뒤늦은 깨달음,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의 이야기. 우리 채널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우뚝선 63층 펜트하우스. 새벽 5시 30분,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에 한도연은 이미 눈을 뜹니다.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죠. 침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창문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저 멀리 남산타워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도연의 침실은 호텔 스위트룸보다 넓습니다.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독일제 최고급 침대, 그리고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워크인 옷장. 그 안에는 수백 벌의 정장과 수십 개의 시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공수해온 넥타이들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도연은 거울 앞에서 오늘 입을 정장을 고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회색으로 물든 머리카락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얼굴, 규칙적인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가 정장 안에서 위엄을 자아냅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집사 김 부장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옵니다.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실크 가운을 걸치고는 거실로 향합니다. 300평이 넘는 거실에는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대리석 식탁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상차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복죽, 각 구운 생선, 각종 나물과 김치까지 모든 식재료는 당일 아침에 전국 각지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재료들입니다. 김 부장은 도연이 펜트하우스로 이사온 이후 10년 동안 그의 곁을 지켜온 충실한 신복입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도연의 사생활부터 비즈니스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죠.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도연이 물으며 수입 찻잎으로 우린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김 부장이 태블릿을 펼쳐 보이며 답합니다. 오전 9시 이사회 회의, 11시 신사업 보고, 오후 2시 정치인 면담, 저녁 7시 골프장 약속이 있으십니다. 도연의 아내 서은미가 늦은 아침을 먹으러 나타납니다. 그보다 20살은 어린 그녀는 명품 잠옷을 입고 있지만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공허함이 떠 있습니다. 결혼 3년 차지만 여전히 이 집에서는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오시나요? 은미의 질문에 도연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답합니다. 회사 일이 있으니까. 알아서 시간 보내. 은미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메마른 사막 같은 결혼 생활이거든요. 우리 결혼한 지 3년인데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은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봅니다. 대화, 필요한 건 다 해주고 있잖아.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어.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요? 은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그럼 당신의 마음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도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답합니다. 마음? 그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 말해. 보석이면 보석, 여행이면 여행, 차면 차.
은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납니다. 도연에게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내도 자식들도 모두 같은 이유로 그를 떠났으니까요. 첫 번째 아내 정희와의 결혼 생활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서로를 의지했지만 도연이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죠. 결국 도연은 더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정희를 차갑게 내쳤습니다. 그 후로 도연에게 가족이란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고 명절에도 혼자 지내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돈이면 언제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전 8시 검은색 벤츠가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2천만 원짜리 외제차는 도연의 지위를 상징하는 또 다른 도구입니다. 기사 박 씨가 운전대를 잡고 도연은 뒷좌석에서 태블릿으로 주식 동향을 확인합니다. 한도그룹의 주가는 어제보다 3% 상승했고 계열사들의 실적도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회장님, 어제 우리 주가가 또 오른 모양입니다. 비서 차과장이 보고합니다. 당연하지. 내가 손 떼는 사업이 망한 적이 있나? 도연의 회사 한도그룹은 건설부터 유통, 금융까지 손떼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계열사만 12개, 직원 수는 3만 명이 넘는 대기업입니다. 그의 한마디면 수천 명의 운명이 바뀌고 그의 결정 하나로 수백억이 오가는 거대한 제국이죠. 그리고 도연은 이 모든 것의 절대적 지배자입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로비를 가로지르는 도연의 발걸음은 당당하고 위엄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인사를 당연하다는 듯 받으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도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최고층 회장실로 올라가는 동안 그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봅니다. 수많은 빌딩들이 발 아래 펼쳐져 있고 개미처럼 작아 보이는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만들었어. 맨손에서 여기까지.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젊은 시절 허름한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시절이 마치 꿈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그는 이 도시의 지배자 중 한 명이 되었으니까요. 회장실에 도착한 도연은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놓인 대형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와 계약서들이 정리되어 있고 벽면 한쪽에는 가동안 받은 각종 훈장과 표창장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저 멀리 여의도 금융가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회장님, 오늘부터 청소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비서 차과장이 들어와 보고합니다. 기존 청소업체에서 새로 파견된 분이라고 하네요. 도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런 사소한 일까지 나한테 보고할 필요 있나? 알아서 처리해. 오전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지나갈 즈음 도연은 회장실 밖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열사 실적 보고를 받기 위해 중역 회의실로 향하는 길이었죠. 그때 복도 끝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남루한 청소복을 입고 걸레질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평소 도연에게 청소부나 경비원 같은 하급 직원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존재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지 낯설지 않았거든요. 여자는 도연과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시선 교환에서 도연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저 여자 누구야? 도연이 뒤따라오던 차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아, 오늘부터 새로 들어온 청소 담당자입니다. 윤정이라는 분이에요. 윤정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연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이.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흔한 이름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의실로 들어가서도 도연의 머릿속에는 그 여자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특히 그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슬프면서도 깊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어요. 회장님, 3분기 실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장급 임원의 목소리에 도연은 정신을 차리고 회의에 집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도연은 자주 그 청소부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도착할 때, 복도를 지나갈 때, 심지어 화장실 앞에서도 그 여자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회장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그 여자와 또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드시죠?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면. 평범한 인사말이었지만 그 말투와 억양이 도연의 기억 한 구석을 건드렸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 같았어요. 당신이 뭔가 할 말이 있나? 도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 윤정이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건강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청소 도구를 들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 말투, 그리고 특히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분명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일부러 그 여자가 청소하는 시간에 맞춰 복도를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른 청소부가 와 있었어요. 윤정희 씨는 어디 갔나? 도연이 물었지만 다른 청소부는 글쎄요, 오늘은 안 나오셨네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윤정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왜 자신이 한 청소부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어요. 일주일 후 윤정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실 바로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회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라는 말에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걸레를 멈추고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움, 원망, 그리고 깊은 슬픔까지. 글쎄요, 기억나지 않으시나 봐요. 윤정이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말을 중얼거렸어요. 사람이 성공하면 다 잊어버리나 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불안한 느낌만이 계속해서 밀려왔을 뿐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이가 마지막에 던진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사람이 성공하면 다 잊어버리나 봅니다. 그 말투, 그 억양, 그리고 무엇보다 그 슬픈 눈빛이 자꾸만 뇌리를 스쳤습니다.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오늘은 그 풍경이 전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공허하기만 했죠. 도연은 위스키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희, 윤정희. 그 이름을 계속 중얼거리다 보니 어렴풋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가난했던 시절에 함께 살았던 첫 번째 아내의 이름도 정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내의 성은 박이었죠. 박정희. 윤정희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윤정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윤정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청소부들만 보일 뿐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도연은 참을 수 없어서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소업체에서 파견된 윤정희라는 직원, 요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 회장님. 확인해 보니 그분은 격일로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이라고 하네요. 내일 출근 예정입니다. 드디어 다음 날 윤정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실이 있는 층 전체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일부러 회장실 문을 열어놓고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윤정희는 조용히 복도를 닦으며 천천히 회장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청소하세요. 도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윤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회장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책상에 앉아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거칠어진 손,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 하지만 그 눈만은 여전히 깊고 맑았습니다. 윤정희는 말없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 주변을 닦고 바닥에 걸레질을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거든요. 마치 이 공간을 잘 아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윤정희는 걸레질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도연이 다그쳤습니다. 윤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예전에 와본 것 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윤정희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심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려다 보이는 야경이 참 아름답겠어요. 특히 밤에는 더욱 그럴 것 같은데. 그녀가 멈칫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밤에 와본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도연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윤정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성공이 전부인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어떤 기억이 스쳤습니다. 허름한 원룸, 낡은 이불 위에서 함께 누워있던 젊은 남녀. 여자가 남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성공이 전부예요? 그때 남자는 대답했죠. 아니야. 너와 함께라면 뭐든 상관없어.
그리고 둘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어떻게?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말을? 윤정이는 걸레를 놓고 천천히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숨김이 없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원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움까지. 기억나세요? 윤정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가난했던 시절, 함께 꿈을 꾸던 아내, 그리고 자신이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버린 사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는 박정희였어. 그리고 내가 버렸으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도연 자신이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거든요. 윤정이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이름도 바꾸게 되나 봐요. 특히 상처받은 사람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청소 도구를 들고 회장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 도연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지만 윤정이는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겨진 회장실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망령이 돌아온 듯한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 은미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머릿속에는 온통 윤정희의 모습과 그리고 점점 선명해지는 옛 기억들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도연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정희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녀의 말투,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이 전부인가요? 라는 질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이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60대, 우리 회사 청소 파트타임 직원입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주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과거 이력, 가족관계, 모든 걸 다요. 사흘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탐정은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이라는 이름으로는 5년 전부터만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전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어요. 5년 전부터만? 도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다른 이름을 썼다는 뜻인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명한 것 같아요. 현재 그녀는 혼자 살고 있고 가족 관계도 불분명합니다. 아주 조용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도연은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개명을 했다는 것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혹시 정말로 자신이 아는 그 정의일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회사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윤정이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하 창고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다른 청소부를 만났습니다. 윤정희 씨 어디 계신지 아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청소부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 회장님이 직접. 윤 씨는 오늘 쉬는 날이에요. 내일 오실 거예요. 도연은 실망했지만 그냥 돌아가려다가 창고 한쪽에 쌓여 있는 오래된 상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건 뭔가요? 아, 저건 회사 초창기 자료들이에요. 오래된 사진이나 문서들이 들어있는데 곧 폐기할 예정입니다. 갑자기 호기심이 생긴 도연은 상자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상자 안에는 정말로 오래된 회사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의 사진들과 문서들이었죠.
도연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상자 바닥에서 개인적인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거든요. 허름한 원룸을 배경으로 젊은 남자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분명히 젊은 시절의 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 도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비록 젊은 모습이지만 그 눈매와 코, 입술의 모양이 지금의 윤정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 있지?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분명히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는데 어떻게 회사 창고에 있을까요? 사진 뒷면을 보니 도연과 정희, 영원이라는 글씨가 정희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급히 회장실로 올라가 책상 서랍을 뒤져봤습니다. 분명히 예전에 이 사진을 서랍에 넣어둔 기억이 났거든요. 하지만 서랍 어디에도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럼 창고에 있던 그 사진이 자신의 것이 맞다는 뜻이겠죠. 누가 내 사진을 가져다가.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윤정이가 그 사진을 거기에 둔 것은 아닐까요?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말이죠. 그날 저녁 도연은 회사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조용해진 사무실에서 그 사진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도연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점점 가까이 갈수록 그 자장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잠이 오느냐. 그 순간 도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정희가 예전에 늘 부르던 자장가였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불러주겠다고 했던 그 노래였죠. 하지만 결국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도연은 정희를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까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사무실 안에서 윤정이가 청소를 하며 그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오는 것을 모르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도연은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윤정이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고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 윤정이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윤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억해 주기를. 도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윤정이는 정말로 자신의 첫 번째 아내 정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윤정이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죠. 이름도 모습도 상황도 다 변해요. 하지만 마음만은.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당신이. 윤정이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예, 제가 놓고 간 거예요. 당신이 언젠가는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면서 그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과 윤정이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적막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 윤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이 흘렀네요.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당신이 저를 버리고 떠났을 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 말도요. 도연의 머릿속에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던 때 더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정희에게 차갑게 말했었죠. 이제 우리는 맞지 않아. 헤어지자. 그때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도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었습니다. 정희야. 그때 내가 도연이 말하려는 순간 윤정희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제 변명은 필요 없어요. 저도 그 세월 동안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윤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버리고 떠난 후에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 말에 도연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윤정희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거든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도연을 차갑게 바라보며 윤정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그 남자가 윤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윤정희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코의 모양이 자신과 비슷해 보였어요. 지훈이구나. 윤정희가 그 남자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내가 늘 얘기했던 지훈이라는 청년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도연 회장님.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지훈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대략 2627세 정도. 자신이 정의를 떠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자신의 젊은 시절과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윤정희는 도연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윤정희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이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이 저를 버리고 떠난 후에 태어났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지훈은 차가운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회장님이라고 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네요.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지훈아, 나는 정말 몰랐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랐다고요?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 했을까요? 윤정희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진정시켰습니다. 지훈아, 그만해. 하지만 지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돌아올까 봐서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더 큰 성공을 위해 달려가기만 했죠. 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바로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비서 차 과장의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 좀 보세요. 차 과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사무실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한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도그룹이 지난 10년간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하필 지금 터질 줄이야. 화면에는 한도 그룹 본사 앞에 모여든 기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고 회사 주가는 이미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윤정이와 지우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일인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놀라셨나요? 윤정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 말에 도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건가요?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어요.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는지, 그 과정에서 누구를 밟고 올라섰는지 말이에요.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거래처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뉴스 보셨죠? 우리는 당분간 거래를 중단해야겠습니다. 그 후로도 전화는 계속 걸려왔고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도연의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의 몰락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펜트하우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위스키 병이 놓여 있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계속해서 한도 그룹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도연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공간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27년.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이 27살이라니. 지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자신과 닮은 눈매, 정의를 닮은 입술, 그리고 그 차가운 눈빛까지.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 은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뉴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죠. 여보, 괜찮으세요? 뉴스에서 은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회사 일보다 더 큰 충격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다. 도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 피부치조차 몰라보는 인간이었나? 은미는 도연의 이상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남편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도연은 술잔을 기울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희와 함께했던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들. 좁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미래를 꿈꾸던 때, 정희가 임신 소식을 알려줄 그날을 기다리며 함께 아기 이름을 지어보던 밤들. 하지만 결국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도연은 성공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가 있었구나.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혼자서 아이를 키웠구나. 그때 정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홀로 아이를 낳고 기르며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윤정이와 지훈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노트북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윤정이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시작됐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한도 그룹 주가는 벌써 30%나 떨어졌고 여러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도연이가 우리에게 잘못한 건 맞지만, 지훈은 어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뭘 했는지 잊으셨나요? 임신한 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난 사람이에요. 지훈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혼자 너를 낳고, 혼자 키우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아, 복수가 정말 답일까? 내가 이렇게 차가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 지훈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함께 복수를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나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한도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냉혹한지, 돈만 아는 인간인지. 지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 윤정이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 이 계획을 세웠지. 하지만 오늘 그 사람을 직접 보니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을 보았어. 너를 보았을 때 말이야. 지훈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눈물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27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알기나 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놀러 가고 아버지에게 용돈도 받고 난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윤정이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지훈은 정말로 아버지 없이 자랐고 그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좋은 학교도 학원도 친구들과의 여행도 모든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가능했었죠. 그래도 지훈아, 윤정이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보다는 이해가 먼저가 아닐까? 그 사람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고 후회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해요? 27년 후에 이제 와서 이해하라고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 말에 윤정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멈출게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정이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시각, 도연은 여전히 펜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거든요. 정희야, 미안하다. 도연이 빈 공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몰랐다. 너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걸. 우리 아이가 있었다는 걸.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연은 지갑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정희와 헤어질 때 그녀가 마지막으로 건넨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예요 라는 말과 함께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버린 것들이 이렇게 소중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도 그룹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주요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언론에서는 연일 한도 그룹의 비리를 보도했습니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주요 사업 파트너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도연은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회장실에서 나오지 않은 채 계속 술만 마시고 있었죠. 비서 차과장과 임원들이 찾아와 대책을 논의하자고 해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수습을 해야. 차과장이 문 밖에서 애타게 부르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에는 온통 지훈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아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까요? 라는 냉소적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성공을 위해 버린 것들이 이렇게 큰 대가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 단정했던 정장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위험 있던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에도 윤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그녀는 도연을 보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연 씨,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그를 바라봤지만 도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모든 게 무너진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희야, 미안하다. 도연이 윤정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다오.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한때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남자가 청소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정이는 눈물을 참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원망했던 남자, 복수하려 했던 남자가 자신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연 씨, 일어나세요. 윤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돼. 일어날 수 없어.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를, 우리 아들을 27년 동안 모르고 살았어. 너를 혼자 두고 떠나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만들어서.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아버지야. 나쁜 남편이었어. 윤정이는 도연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윤정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가 날 미워하는 게 당연해.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구실 한번 못 해본 주제에 무슨 면목으로. 하지만 정희야, 한 가지만은 믿어줘. 나는 정말 몰랐어. 너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우리 사이에 지훈이가 있다는 걸. 로비에 모여든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언론에 제보한 것 같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청소부와 무슨 관계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도연은 여전히 윤정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 로비 입구로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있는 도연과 그 앞에 선 윤정이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말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복수보다는 이해가 먼저라는 말, 그리고 그 사람도 사람이야라는 말까지. 지훈은 천천히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더욱 요란하게 터졌고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지만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도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도연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 있었지만 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훈아,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용서받고 싶다면. 지훈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윤정이와 도연 모두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버린 것들을 다시 세워보세요. 어머니도, 저도, 그리고 당신 자신도. 지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차가움만 있지 않았습니다. 윤정이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복수에만 매달렸던 지훈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지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으로는 안 됩니다. 진심을 보여주세요. 27년 동안 없었던 시간을 어떻게 메울 건지 말이에요. 도연은 지훈의 말을 들으며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죠. 지훈아,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니? 도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윤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본 지훈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어머니도 이 남자를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회라.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청소부, 그리고 그들 사이의 아들. 뒤엉킨 운명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한도 그룹은 검찰 수사와 각종 소송으로 인해 사실상 해체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연은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대부분의 재산은 법정 관리하에 들어갔습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도 경매에 넘어갔고 그는 이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아내 은미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당신은 이제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은미의 말에 도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미안했어. 그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제시했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정말로 뉘우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도연은 그 조건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느 비 오는 일요일 오후 도연은 윤정이가 살고 있는 작은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예전 자신이 살던 그곳과 비슷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윤정이는 도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 씨, 어떻게? 정이야, 들어가도 될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값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캐주얼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더욱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더욱 진실해 보였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방 한가운데 놓인 조그만 테이블에는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자신이 함께하지 못한 모든 순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나는 놓쳤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이렇게 자랐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 윤정이는 조용히 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를 키우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어떻게? 도연이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지훈이가 자랄수록 당신을 닮아가더라고요. 고집스러운 것도,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것도.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지훈이에게는 아버지인데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구나 하고.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희야, 나는 정말 바보였어.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성공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걸.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도연을 보고 놀라는 기색 없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6개월 전 그날 이후로 도연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켜봤습니다. 재산을 포기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메워지지는 않으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하지만 시간을 달라.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그도 아버지를 그리워했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싶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윤정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일들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미움보다는 용서가, 복수보다는 치유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나는 이제 시간이 많아. 지훈이가 원한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어. 지훈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윤정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천천히. 27년의 공백을 메우는 건 쉽지 않을 테니까요. 도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정이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밑반찬들이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오랜만에 진짜 집밥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맛있다.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밥을 먹어보네. 앞으로 자주 오세요.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지훈이도 아직 서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지훈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연이 집에 돌아가려 할 때 지훈이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같이 영화나 볼까요? 지훈의 제안에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천천히라고 했잖아요. 지훈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연습을 해봐야죠. 도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몇 년 후 도연은 작은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돕는 일이었죠. 윤정이는 그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고 지훈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왕국은 무너졌지만 도연은 뒤늦게 진짜 가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생활 말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야. 윤정희의 눈빛에도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복수와 미움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용서와 사랑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정말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